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주에서 말이죠. 어제 밤부터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예, 이게 우리 이제 언론에서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부터 보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불. 예, 그래서 이 피해 지역이 52헥타르에 이르고 있고, 다행히요 주민들의 이제 어떤 인명 피해 이런 거는 아직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진화율은요, 이게 뭐 강한 산불 때문에 진화율이 이제 한 80%까지 올라갔다가 또 23%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이런 상황이 되고 국가 동원령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인근 5개 도시에서 지금 이제 산불 진압용 전용 차량을 동원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산불 관련돼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원인을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송년탑에서 송전탑, 여기서 스파크 현상이 나오는 걸 봤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송전탑에 일종의 이제 전기 사고가 되겠죠. 이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이 부정선거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이하고 전한길 대표가 지금 맞짱 토론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맞짱 토론하는데 이준석 대표, 너도 뭐 아무리 많이 데리고 가도 관계없어. 근데 이준석이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해. 그런데 이제 전한길 대표는 이번 한 번에 딱 끝장 토론하겠어.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나오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상파 방송 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토론하자,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당연히 무제한이겠죠.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수시로 지금 이거를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금년 11월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부정선거를 깔아놓는 거다. 이거 봐라, 부정선거 제대로 좋지 않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는 주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 주 연방정부 해야 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이거 봐, 연방에서 관할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 이제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꺼내온다, 이렇게 주장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정치적인 이제 이유가 되겠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저는 뭐 그런 측면도 물론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건 이제 미래적인 그 상황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보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5개 국가의 개입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세력 하면 중국, 러시아 이런 데인데, 요런 이제 그 미국의 경쟁 국가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꿔놓는 거. 그래서 자기네가 정부 활동하기에 좋은, 그리고 공장 활동하기에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선거가 아니냐, 선거 공작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트루스데일리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스티브 배넌, 전략가죠. 아주 마가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또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때 보면은 그러니까 IC, 그러니까 이제 미세관 관세국 요원들이 표 현장에 쫙 깔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제 불법 선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법 그렇게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딱 체포하겠다, 이런 강한,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의혹도 키워주고요. 공론화시키는 데 키워하고, 그 다음에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뭐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제기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티브 배넌, 이 배넌마저도 부정선거를 굉장히 이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지금 이제 깃발을 들었잖아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전략가들이 이제 이거를 여론화, 공론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지지 기반을 좀 넓혀서 이 사람들이 패배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공화당끼리라도 결속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네.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부정선거면 민주당이잖아요. 미국 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거 공화당끼리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부정선거 없는 상황에서의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열기를 높여서 실제적으로 투표 결과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적극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30들의 이 주택 보유율, 요게 이제 통계치가 나왔네요.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2030들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말이죠.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 시대의 원어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택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분에 걸쳐서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이기도 한데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국면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만 2030의 무주택, 주택이 없는 분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20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5만. 배예요, 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무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없는 분들이 361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 부담률도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거를 싹 다 해결을 하면 주택 공급이 압도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이 공급 여력이 지금 제한적이잖아.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요, 오늘 이제 이 산불과 관련된 요 경주,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제가 이거 자료 화면을 쭉 모아놨는데, 요게, 이게 지금, 그렇게 자료 화면을 말이죠.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심각하다. 그래서 어젯밤 9시 40분경에 맨 먼저 불이, 좀 산불이 났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아, 이게 좀 이걸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헬기가 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산불, 굉장히, 정말 뭐 52헥타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불길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소방 헬기가 지금 이제 쭉 동원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방 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이제 헬기가 떠서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잃어버릴만 하면 산불이 나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통계치를 가지고 산불 현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어제 이제 9시 40분경에 이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동원령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은 타고 있고 진화 작업률은요. 이제 산불이 이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 산불이 지금 터졌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이 되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이틀째 강풍으로 이 불이 완전히 진화는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소방통합령 1차 발령에 따라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5개 시도에서 119 특수대응단 5대 그리고 25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서 산불 확산 저지와 방어선 구축에 지금 나섰고요. 소방청도 즉시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동원에 따라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창원 등 인근 5개 시도에 산불 전문 진화차 5대, 그리고 소방 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0대를 추가 지원시켜서 진화 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예, 대폭 보강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초속이 한 7.6 이 메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선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불 원인은요, 최초 산불이 송전탑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산불이 먼저 발생했는지, 먼저 발생하고 송전탑으로 옮겨 붙었는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이 한국전력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전탑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는지가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고, 스파크 발생 시간은 한전 본사에서 확인 중에 있다. 그리고 산불 영향구역은 52헥타르이고 잔여 화선은 현재 1.515km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전환길 대표가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 의원직 걸라고, 너는 의원직 걸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면 이준석이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 나는 명예든 뭐든 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전환길 대표는요, 이준석이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준석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재 피소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맞짱 토론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 논란으로 헷갈리지 않게 당당하게 응하겠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로 하자. 그리고 공중파 3사든 유튜브든 생방송으로 누가 오른지 맞짱을 뜨자. 끝장을 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맞짱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 한 칸에 끝나느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여기 이제 결론 될 텐데 이준석이 말을 잘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지가 승자처럼 홍보전을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혼자 나와도 되는데 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가겠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1대4로 하는 것은 뭐냐? 이준석이가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예, 이준석이한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응하겠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빠를수록 좋고 2주 안에도 좋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준석이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 나는 명예든 뭐든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도 3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예, 그래서 계엄과 그다음에 이제 계엄 부정선거, 요런 문제, 계엄,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스티브 배넌 아주 최고의 트럼프 최측근이면서 전략가로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티브 배넌이 이제 본인의 팟캐스트인 워룸에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감시 활동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제도적인 허점 요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이번 방송에서의 핵심은요, 11월이 되면은 이민세관 집행국 IC 요원들이 투표소를 에워쌀 것이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불법 체류자 투표하고 그다음에 조직적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우리는 당신들이 다시 나라를 훔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력한 공권력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IC 이민세관 집행관계국 관련 요원들을 갖다가 투표소 현장에 대거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이 발언이 특정 유권자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거 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요, 2020년도 대선 이후에 우편 투표의 남용, 그리고 신원 확인 부실,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선거 참여 가능성,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법 선거의 그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세관국의 역할을 간급한 것도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즉 부정선거의 요인을 줄이겠다는 그런 배넌의 시각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방기관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과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
이것을 역설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배넌은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민세관 당국에서 투표수를 휩쓸 것이다. 이 주장은 또 사실이 아니다. 국토안보부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집회, 투표소 인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A 투표자가 뭔가 좀 불법 체류자야.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불법 체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권한 행사, 공권력 행사, 이거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배넌 진영은 이를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넌 이런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의 최근 행보하고 맞물려 있어요. 왜? 트럼프가 최근에 보수 성향 언론인 댄 풍기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화당이 최소 15개 주의 선거제도를 장악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이것을 선거의 국가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선거의 투명성, 합법성 점검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권력 남용으로 몰아가면서 이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배넌과 트럼프 진영은요, 과거 민주당과 주류 언론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프레임이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넌요, 그동안에도 정보전으로 혼란을 만들겠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제는 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 방해가 아니라 감시를 통해서 선거 신뢰를 회복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넌한테는요, 11월 중간선거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를 바라보는 배넌의 시각 분명하다. 뭐냐?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라를 훔치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부정선거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감시가 어디까지나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미국 사회의 치열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30들이 정말 열불날 얘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 포탈, 여기에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 수가 전국입니다. 361만 2,321가구. 그래서 2015년 동안 이 통계 작성 이래 제일 많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청년들 무주택 가구주는 204만 5,634가구.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2년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99만 2,856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79만 9,401가구에서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90가구를 넘어섰어요. 40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내 집 마련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마련을 한 청년 가구는 계속 줄어요. 그래서 2024년도 자가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 8,440가구, 그리고 수도권은 66만 6,640가구. 이 가운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요, 21만 6,120가구. 예, 그래서 모든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모든 통계는 집계 이후에 최악이요. 전국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를 보면 26.3%, 그리고 수도권은 24%, 서울은 1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참 이거 걱정이네요. 걱정.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은 어떠냐? 민간 분양은 10년 내 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 분양은 절반 이상이 급감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작으니까 청년들의 집 마련도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지난해 민간 아파트 일반 신규 분양 물량은 전년보다 36,295가구가 작은 23.8%, 11만 6,213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거는 뭐죠?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주택 분양 보증이 지금 발급된 주택 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예. 자, 그래서 주택 지금 그러면 주택 공급 전망은 어떠냐?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전국 각지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요 37만 가구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주 최근 17년 사이에 가장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출의 월세 부담도 2019년 이후에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1만 4천 원에서 19년도 총계 이후 최대 수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